핵심 내용. ABC의 외심 BC 위에 있고 좌표가 2.0. 난 중요한 얘기 하냐는데 문제를 읽고 있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삼각형 ABC의 외심이 어떤 선분 위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중2 때 배우셨는데 중2 때 여러분이 외심을 배울 때 외심의 위치라는 거를 공부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뭐라 배웠냐면 예각삼각형 있죠? 그 예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고 둔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었나요? 가운데. 네, 빗변에 중점. 이렇게 놓인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건 뭐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도 또 어차피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도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은 변이 됩니다.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가 된다는 뜻이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한 선분 위에 외심이 놓인다는 뜻은 이 선분이 무엇이더라? 빗변이더라.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봐요. 마이너스 1,2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2,0 여기쯤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고 그 외심의 위치가 2,0에 있답니다. 여기에. 이게 점 A고요. 그럼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이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여기가 2,0 이런 느낌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찍을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게 점 A. 얘가 마이너스 1,2. 얘를 B로 보고 얘를 C로 봅시다. 여기 있는 점이 2,0. 이렇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은 M이라고요. AB 여기죠. 제곱 플러스 AC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저 AB의 길이를 A라고 X라고 합시다. 이 AC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X고 이게 Y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선분 BC의 제곱과 같게 되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선분 BC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선분 BC 값 구하려는데 이 길이를 재다 보니까 아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분 AM의 길이를 구하시면 선분 BC의 길이는 이 AM 길이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겠네요. 됐죠? 우리는 이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선분 AM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됐죠? 그럼 이게 루트 13 그럼 얘도 루트 13 얘도 루트 13 그럼 선분 BC는 2루트 13 괜찮죠? 네. 그럼 따라서 선분 BC 2루트 13의 제곱한 값이니까 4 곱하기 13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13 둘 곱하면 52 네. 이 정답은 5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4개 점이 있고 저기는 저런 변들을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놨다는 뜻이죠. 점 B4의 좌표 여기에요.
30,18이고 이거 정사각형. 이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 이 넓이 3개가 각각 넓이 B가 1대 4대 9랍니다. 그럼 1대 4대 9라면 여기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 되겠죠. 넓이 B가 닮은 정사각형끼리는 닮은 동인데 닮은 동의 넓이 B가 1대 4대 9라면 그 길이 B는 길이 B의 제곱배가 넓이 B라면 넓이 B의 루트를 씌운 게 길이 B가 되겠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1대 2대 3의 비율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남은 건 B1, B3. 그러니까 B1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B3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루트를 치우고 저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그들을 더하면 이제 이 길이가 나온다 뜻이죠. 어쨌든 B1 좌표와 B3의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의 좌표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네. 각각 이 점들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거 정사각형이죠. 한 변 길이 얼마짜리인 정사각형이에요? 발음 좋은데? 네. 한 변 길이 18짜리죠. 그러면 이 y좌표가 18이기 때문에 한 변 길이는 18이에요. 그럼 여기도 18인데 여기 얼마예요 지금? A4의 x좌표 30. 30에서 18을 빼면 여기 얼마예요? 12네요. 그럼 여기 비율이 지금 1대 2대 3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비율값을 내가 이 1대 2대 3을 길이로 나타내기 위해서 OA1의 길이를 A로 본다면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3A가 되겠죠. 그럼 A와 2A와 3A를 다 더하면 몇 A가 돼요? 6A가 되겠네요. 그 6A 값이 실제로 길이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저 B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길이가 2 그림 너무 조금해서 저기는 A1의 좌표가 2,0이고 그 다음 A2의 좌표는 6,0이겠죠? 그렇죠? 이게 2 여기는 4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6,0이 되겠네요. 그럼 A3는 12,0 남은 건데 B1이에요. B1은 A1과 X좌표가 똑같죠. A1과 X좌표가 똑같죠. 2,0로 가요. 근데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도 2죠.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2가 되겠네요. 대안이 알겠니? 졸리니? 가서. 여기는 B1의 값이 2,2가 됐죠? 근데 B3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B3의 값은 A3과 X좌표가 똑같네요. 그럼 A3 X좌표가 12니까 얘도 12,로 갈 테고 이제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지금 3A에 해당하는 길이고 A 값이 2였으니까 이 길이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길이도 6이 되겠네요. B3의 Y좌표는 6. 따라서 B1, B3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X끼리 뺀 값 10의 제곱, Y끼리 뺀 값 4의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여기 제곱 붙었잖아요. 얘도 이제 제곱이 루트를 날려줄 테고 100 플러스 16 정답은 116. 네, 이렇게 정답이. 이건 저번에 한번 했던 거죠. 이게 실력 문제로 나오기는 저번에 예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 0이 되는 X값 이건 그냥 점 A로 잡시다. A, B, C는 의미 없다고 그랬고 점 A로 잡고 이게 0, 얘가 0이 되는 Y값 0 점 B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2, 얘가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1 잡아주고 점 P를 그냥 X, Y라고 두시면 이 표현은 선분 AP의 길이를 표현한 거고 더하기 이 표현은 선분 BP의 길이를 수학적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결론은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P는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지 고정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다고 치고 점 P가 이렇게 있는 점이라면 이 선분과 이 선분 길이 합을 구하는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만약 여기 있다면 좀 더 가깝겠죠. 그 합이 좀 더 작겠죠. 좀 더 간다면 그 합은 좀 더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그 합이 최소가 됩니까? 그러면 선분 AB 위 어딘가에 점 P가 놓이게 되면 이거 중점 아니어도 됩니다. AB 어딘가에 점 P가 놓이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이렇게 꺾이는 선분 길이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따라 점 P의 위치는 선분 AB 위의 점이 되죠. 그래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AP, BP는 그냥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값 4, Y끼리 뺀 값 1 더해서 루트.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비싼 각 B가 90도이고 이게 AC를 3등분하는 점이 있죠. 이랬을 때 BP의 제곱 이 길이에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뭐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축에다 올려놓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해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 B를 이런 경우는 원점에 두시고 여기 있는 점은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얼마란 말은 없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0,A라고 두고 이 점의 좌표는 B,0이라고 둡시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지도 몰라요. 사실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같단 말이 없어요. 함부로 갖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3등분점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몇 컴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둘까요? 얘를 3B라고 봅시다. 얘를 3A라고 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한번 나눠봐. 이렇게 3등분점이지. 그럼 이쪽이 3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쪽 길이도 똑같이 3등분이 된다는 뜻이죠. 3B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는 B가 될 테고 여기는 2B가 되겠네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으면 이쪽이 3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쪽 길이도 각각 3등분 된다는 뜻이죠. 닮으면 성질에 따라. 그럼 3A를 3등분한 거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2A가 되겠네요. 따라 점 P의 좌표는 B,2A가 되고 점 Q의 좌표는 2B,A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맞게 이거 써야 되잖아요. 이거 안 썼잖아요. 선분 AC의 길이 0,3A랑 3B,0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값 3B의 제곱 9B 제곱 Y끼리 뺀 값 3A 제곱 9A 제곱 더해서 루트 두 점 사이 거리가 6입니다. 양면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9B 제곱이 36이 되고 9로 나누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4. 자, 관계 하나 나왔죠?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얘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옆으로 할까요? BP, BQ. 어쨌든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야. BP, BQ. 자, BP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이게 원점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B제곱 플러스 4A 제곱의 루트. 근데 루트인데 지금 어쨌든 BP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는 없어질 테고 BQ 제곱의 값을 구하게 되면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니까 이거 X좌표 제곱 4B 제곱 Y좌표 제곱 A 제곱 더해서 루트는 제곱이 없어졌고 둘을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더하다 보니까 B제곱이 A제곱이 총 5개씩 나오죠. 5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있네요. 5, 4, 20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림과 같이 저기는 좀 뭐 교차로의 중심이라고 볼까요? 그 교차로의 중심에서 A라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고 B라는 사람은 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답니다. 다만 이 A라는 사람이 B 방향으로 여기 나와 있죠. A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시속 3km만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속
3km마다 네,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3km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다음 B라는 친구는 이쪽에서 B에서 북쪽 방향으로 위쪽으로 시속 4km로 움직여요. 자, 이랬을 때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출발했고 A, B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몇 시간 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T 시간이라고 합시다. 네,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0,0이죠. 여기는 교차의 중심을 원점으로 본다면 점의 위치를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점 A는 여기서 시속 얼마로? 3km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럼 T시간 후에 A의 위치를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쯤에 있어요. T시간 후에 A의 위치가. 그럼 그 T시간 후에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0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덧셈이 될 테고 얼마만큼 갔습니까?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거속치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얘는 시간당 속력이 3km. 근데 T시간만큼 갔으니까 이동 거리는 3t, 0 이렇게 되죠. X축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두 번째, B라는 친구는 여기 있어요. 이 B의 위치가 원점에서 밑으로 5칸 내려왔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표현한다면 0,-5가 될 텐데 이 친구는 시간당 4km를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에 B가 왔다고 치고 T시간 후에 B의 위치를 여기라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어차피 X좌표는 그대로 0일 테고 Y좌표만 마이너스 5에서 위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덧셈 됐고 그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지금 4t 네. 이게 두 사람들의 각각 거리예요. 위치예요. 이게 점 A가 T시간 후의 위치, 얘가 점 B의 T시간 후의 위치. 그럼 두 선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하나 정리해 봅시다. 여기 3t의 제곱, 9t 제곱, 4t 제곱, 16t 제곱, 25t 제곱. 여기 마이너스 60, 여기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0t. 여기 상수항 100, 여기 상수항 25 합치면 125. 지금은 이게 선분 AB의 거리죠. 이게 선분 AB의 거리예요. 이 거리의 최소가 되는데 이 루트가 최소가 되려면 루트 안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루트 안을 보니까 이 안이 t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네요. 결론은 2차식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면 되죠. 워낙 숫자가 쉬워서 그냥 완전 제곱식 묶을게요. 25를 뺍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하고 125는 뒤로 뺐어요. 이렇게. 여기 숫자 필요한 게 플러스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그럼 25 가로 t-2의 제곱이 되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곱해서 빠져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식이에요.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은 25 맞나요? 아니지. 아니야.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면서 루트 25가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때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시간을 구하라면 2시간 후에가 정답일 테고 거리를 구하라면 루트 25 단위는 킬로미터니까 5km가 두 지점의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힌트만 합시다. 여러분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 x 대 y의 비율은 a 대 b랑 같다. 이거는 뭐 저번에 워낙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고,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이 있어요. 삼각형이, 요게 삼각형 ABC라고 칩시다. 이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BC에 한 외곽의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상태겠죠? 여기를 이제 D라 부르고. 그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외곽의 이등분선 비례 공식은 AB 대 AD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과 같다. 이게 AB 대 AC예요.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알파벳으로 외우면 그때그때마다 이게 알파벳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시고 형상화된 그림을 떠올리라고 했죠. 이렇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선분 AB 대 선분 AC의 비율은 선분 BD 대 선분 CD. 어차피 이 알파벳은 똑같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100. 이게 10이 되네요. 이 길이는 이거 5가 되겠죠? 루트 25니까. 그럼 이게 10, 여기가 10일 때 얘가 5란 뜻은 비례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라는 뜻이죠. 얘가 2대 1. 그럼 얘도 2대 이렇게 1의 비율을 갖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 있는 점 C가 결론은 선분 BD에 점 C는 선분 BD에 중점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나머지가 1이 남겠죠. 그럼 1대 1 따라서 점 C는 선분 BD에 중점이 된다. 중점 구하는 공식 4라는 x좌표, 0이라는 y좌표, 각각 중점 좌표는 각각의 x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각각의 y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이 중점 좌표 4,0이 나오니까 저걸 통해서 AB 값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힌트만 준다는 게 다 풀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무게중심이라 하면 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각 변의 중점을 잡으면 3개의 중점을 그을 수 있고 중점을 잡을 수 있고 그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뭐라 불러요? 단어가 뭐였어요 이게? 중점을 연결한 선분. 중선. 똑똑한데? 네, 중선. 그럼 삼각형은 몇 개의 중선을 그을 수 있죠? 당연히 3개의 중선을 그을 수 있겠죠. 변이 3개니까 각 변마다 중점을 이으면 중선이 3개 나오겠네요. 그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개 중선이 지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2개 중선이 만나는 교점은 나머지 중선도 저절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의미상 정확한 개념은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긴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2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무게중심의 개념이었던 거고 그 개념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해보면 간단한 것만 합시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선, 여기 중선, 여기 중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면 무게중심에서 여기는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된다. 그래서 이 길이의 2배, 이 길이의 절반값이 된다. 이 2대 1의 비율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 삼각형 넓이 하나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이죠. 이게 다 넓이가 똑같아요. 합동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합동은 아니에요. 근데 넓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넓이 하나에다가 여기 넓이 하나 합쳐서 무게중심과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 혹은 여기는 두 개의 중점과 꼭지점 하나를 이어서 만든 이 사각형도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 6분의 1 두 번 더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게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지금은 좌표 평면 위에서 무게중심점의 좌표를 세 점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ABC라는 세 점이 여기 x1, x2, x3 이렇게 y1, y2, y3 세 점이 찍혀 있죠. 찍혀 있는 상태에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중점만큼이나 쉬워요. 선분 AB의 중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랬었죠. 점 A 좌표가 x1, y1, 점 B의 좌표가 x2, y2. 중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2분의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2분의 y끼리 더한 값을 나눠주죠. 이러다 보니까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이런 느낌이었다면 무게중심 똑같아요. 점이 3개 있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이 무게중심점의 x좌표는 세 점의 x좌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세 점의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결론은 꼭지점 3개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이런 점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건 유도과정도 살짝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 점이 m이죠. 근데 m의 점의 좌표가 BC의 중점이에요. 따라서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값이고 y2 플러스 y3를 2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점 m의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를 무게중심을 그냥 g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G와 선분 GM의 비례는 2대1이라고 좀 전에 배웠죠? 따라서 점 G는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라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 겁니다. 그럼 점 G는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하고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쪽에 뭘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얘가 2고 얘가 1이에요. 여기는 2는 반대쪽에 있는 x좌표. 여기다 곱하는 거였죠? 2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럼 여기는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x좌표. 여기 x1에 곱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2대 1이니까 여기는 2를 반대쪽에 있는 y좌표 2분의 y2 플러스 y3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y1에 곱해요. 이걸 계산했더니 분모가 3이 되고 분자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x2, x3, x1을 차례로 덧셈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y좌표도 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y좌표도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무게중심 좌표는 2대1이라는 개념, 중선의 2대1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이고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가끔 이 유도 과정이 문제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2대1 내분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는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유치원 수준? 이 정도면 거의 유치원 수준 아닐까 싶어요.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랍니다. 무게중심을 잡았더니 무게중심이 0,0 원점이래요. 근데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저 세 점의 x좌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저 세 점의 y좌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0,0이 나온 거니까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이 분자값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7이 되고 위아래서 빼게 되면 3a가 되고 6이 되고 a 값은 2가 되며 b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둘을 곱하면 a, 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그렇죠. 거의 유치원 수준이죠. 네, 5살 호랑이 반 애들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는 연습 없이 그냥 건너갈게요. 자, 근데 책에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이쪽에 책에 따로 뒤에는 아마 연습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얘를 x1, x2 여기를 y1, x2 뭔 소리야? x1, y1 여기를 x2, y2 얘를 x3, y3라고 합시다. 이거 중요하다. 잘 기억해. 근데 선분 AB를 A에서 B쪽으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점을 D라고 할게요. P라고 할게요. 다시 선분 BC를 얘랑 같은 비율값인 M 대 N으로 나누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다시 선분 CA를 이거 순서 지켜야 되는 내분점은 시작점과 끝점 위치를 잡아야 되죠. A, B의 m 대 n 내분점이 P, B, C의 m 대 n 내분점이 Q, C, A의 m 대 n 내분점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이 PQR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하면 이 무게중심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큰 삼각형 무게중심이나 저 빨간색 삼각형 무게중심이랑 똑같은 위치라는 얘기예요. 규칙은 뭐라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은 위치가 나오는 삼각형 무게중심은 AB를 m 대 n, BC를 m 대 n, CA를 m 대 n 일정한 비율로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세 점을 이어서 만들면 그 무게중심은 항상 똑같은 위치가 나온다라는 걸. 실내 안 된다면 기울기가 m이고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라면 구할 수 있니? 이거 뭐니? y는 mx. 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지금? 대답 안 한 사람들은 고민한 거지. 알고 있었는데 미친 거죠? 그럼 혹시 이것도 알아? 중3 때 y는 x제곱 몇 차함수예요? 2차함수. 이 2차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럼 너 식 어떻게 바꿨었니? x 마이너스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2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1 이거 기억나? 진짜 기억나? 그런 의미 아니었나요? y는 ax 제곱이라는 이 참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 제곱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q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이 교과 뒤쪽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식의 구조를 바꿨었어야 되는지를 그때가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약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다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똑같아요. 봐라. 기울기가 m이야. 그리고 지나는 a, b라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를 원점에서 기울기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뜻 아닌가요? 그렇죠? 맞지? 네. 그럼 x값 자리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x 마이너스 a.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겠지? 어디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그럼 y 마이너스 b는 m 가로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책에 있는 걸 적어야 기울기 m이면서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x1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y1을 식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울기 m이면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하시오 그러면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면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식을 구할 수 있고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두 점을 지날 때 x1, y1,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똑같은 개념이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위에 걸 알고 있으면 아래 건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두 점 중에 지나는 점을 하나만 알면 되는데 두 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세요. 얘를 찍었다고 친 거죠, 측은. 그럼 지나는 점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잠깐 놔두고 x에서 지난 x 앞을 빼주신 겁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기울기인데 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증가량으로 풀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쓴 거예요. 위에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다만 위에는 기울기를 직접 주어진 거라면 아래는 네가 점을 보고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절편을 알고 있을 때 절편이 이렇게 x절편 a, y절편 b인 직선 방정식 구하시고 그러면 이걸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요. 그때 뭐라 배웠냐면 y는 x 뒤에 붙는 게 1차 함수일 때는 x 뒤에 붙는 게 y절편인데 지금 문제 y절편 b라고 되어 있으니까 b라고 썼고, 앞에 있는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일반적으로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개념이고, 점을 통해서 구할 때는 x2-x1 분의 y2-y1,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바꿔서 빼도 됩니다. 다만 x2에서 x1을 빼면 y도 y2에서 y1을 빼야 되고, x1에서 x2를 빼면 y도 y1에서 y2를 뺀다. 그 규칙만 지키면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라는 공식도 있어요. 이게 기울기예요. 같았습니다.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얘를 이제 이항시킵니다. 그럼 a분의 bx 플러스 y는 b고 양변에 b분의 1을 곱해요. 그러니까 b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b분의 1을 곱하면 분자에는 b가 없어지고 분모는 a, 분자는 x. 얘 b분의 1로 나누게 되면 b분의 1을 곱하게 되면 b분의 y. 얘 b분의 1을 곱하면 1.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던 공식을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변화된 내용으로 푼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걸 왜 이렇게 가르쳤다가 또 이렇게 가르쳤다가 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얘는 1차 함수의 형태고 y는 라고 정리된 1차 함수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죠. 1차 함수보다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1차 함수보다 직선의 방식이 포괄적 개념이라고? 그건 뭔 말이지? 보세요. x-y 플러스 1은 0. 이게 직선의 방식이죠? 이걸 식을 y로 정의합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1? 이건 1차 함수죠. 직선의 방정식, 얘는 1차 함수. 이건 왜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그러면 일단 등호가 있고 는영 처리됐기 때문에 방정식인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고, 이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정식이라 중2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같은 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나 1차 함수나 이항의 개념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은 똑같은데 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상황이 아니라고요? 1차 함수는 보세요.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 기울기가 양일 때고 얘는 기울기가 음일 때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1차 함수 형태인 기울기 양, 기울기 음의 개념도 있지만 뭐도 있죠? 축의 평행한 직선도 있어요. 얘는 y는 상수라고 써지는 직선식이고 얘는 x는 상수라고 써지는 직선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의 개념보다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더 많은 걸 담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절편을 통해서 1차 함수식 구하라면 이렇게 썼는데 고등학교 넘어와서 갑자기 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이유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 포괄적 개념으로 이 단원 자체도 직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직선을 다룬다. 단 1차 함수만 다루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써보면 x 한글로 써보면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써지면 절편을 통해서
직선식을 방정식을 통해서 식으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때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저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x-y 플러스 1은 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y는 3 빼기 3 뭐 이렇게 둡시다.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치고요. 그럼 두 직선은 평행관계가 아니겠죠. 기울기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이 점에서. 저 점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x 한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1 x에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 이 점의 좌표가 1,2라는 점을 두 직선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저 1,2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구하라면 다시 뭔 말인지 기억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인 1,2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몇 개입니까? 그럼 몇 개예요? 내가 말을 잘못 설명했나? 두 직선의 교점인 이 1,2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대표하는 식 하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표하는 식 하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y 플러스 1. 그래서 많이 보존했는데 여기 있어요. 는 0 빼고 전부 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여기 는 0 빼고 전부 다. 에다가 플러스 안 되면 아무데나야. 앞이든 뒤든 아무데나 실수 k를 곱해서 는 0 처리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직선들의 대표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왜 저렇게 는 0의 좌변 갖다 쓰고 는 0 좌변 갖다 쓴 다음에 두 개 가로치고 나서 둘 중 한 군데다 k배 한 다음에 둘을 덧셈하면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실례 안 된다면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식이 있어요. x에 3 집어넣고 y에 5 집어넣으면 이 식 참 돼요? 안 돼요? 참이 되죠. 그럼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참이 된다는 뜻은 이 점이 직선을 지난다?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혹은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어떤 점을 여기다 대입했어. 그랬더니 이 방정식이 참이 돼. 그럼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혹은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난다가 되죠. 얘 봐. 1,2라는 점을 이 관계식에다 대입해 보세요. 1,1을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얘 뭐 되니? 0 되지. 왜? 이 1,2는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2,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0 되잖아. 근데 1,2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되지. 당연하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한 거니까. 그럼 이 1,1을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식에 대입해도 어차피 얘 0, 얘 0이 되기 때문에 k값과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참이 되네? 그럼 방정식이 참이 된다는 뜻은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1차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 결과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기 좀 편하시라고. 그럼 선생님 이 K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K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이 K의 숫자에 따라 이 X의 개수가 달라지고 Y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랑 붙이면서 다시 X, Y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 좌변, 우변 이항하면서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다 보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Y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각각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K가 결론은 기울기를 결정하는, 근데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식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울기가 나타나고 이 K 값을 통해서 기울기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직선이 있어요. 네모는 0이라고 칩시다. 단, 는 0 빼고 다 좌변에 이항시켜놨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세모는 0이라고 칩시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대표하는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네모 플러스 K 곱하기 세모는 0의 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대신 는 0 처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대표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기울기 2인 직선. 결론이 뭐예요? 1번의 결론은 기울기 2란 뜻이고, 어떤 점을 지난다는 뜻이죠?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네. 그럼 중점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6, 2로 나누면 3,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면 이거 정리하시면 1번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2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것. 결론은 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점 P라고 합시다. 그럼 점 P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점 P의 좌표는 우리가 내분점 연습 많이 했잖아요. 1과 2, 1과 2를 더한다. 분의 1과 더하기 2, 1과 2를 더한다. 분의 1 더하기 2. 뒤에 뭘 곱한다. 뭘 곱한다? 2를 반대쪽에 x좌표 1에 곱한다. 2를 반대쪽에 x좌표 마이너스에 곱한다. 2를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3에 곱한다. 2를 반대쪽에 있는 y좌표 6에 곱한다. 그럼 이게 점피의 좌표가 된다. 계산해보면 3분의 이거 얼마인가요? 3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한 마이너스 1 컴마 3분의 3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 내분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식을 찾는 거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일단 타겟팅 해야 되죠. 이해를 합시다. 상관없어, 아무나 해도.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자리 잠깐 놔두고 x에서 x좌표 빼주고, 요 자리는 기울기 공식 x의 증가량 이렇게 뺍시다. 1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 네,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약간 또 개념도 중학교스러운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위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A를 여기다 둡시다. 2,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는 4, 3. 근데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2등분하려면 점 A 말고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선분 BC의 중점을 통과해야 밑변기가 1대1로 내분되면서 넓이도 1대1로 정비례로 나눠지겠죠. 그럼 점 M의 좌표가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4와 마이너스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1, 0 이렇게 되네요. 됐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근데 얘는 너무 쉬운 게, 이건 무슨 절편이에요? y 절편이잖아. 얘는 y가 0일 때 x 갖고 한 거니까 이게 x 절편이죠. 이 직선의 x 절편. 그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본다면 y는 마이너스 x 절편 1분의 y 절편 2x 플러스 y 절편 2.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배웠죠.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여기 무조건 1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위아래 똑같은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자, 3, 4, 1번 문제. 다음 직선이 실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건 약간 냄새가 나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k에 대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란 말이 보이면 k에 대한 대환이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대환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필요해? 이렇게 건너서 와야 돼 이게요? 근데 굳이 준혁이를 통역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 쟤도 우리나라 말 잘 못해. 쟤 우리나라 말 잘 못해요. 자, k에 대한 항등식. 이 등식을 이렇게 xy로 묶지 말고 k로 묶으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아주시면 되죠.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가 있는 항, 없는 항 두 개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얘는 k가 있겠죠? 2kx니까 k 빼면 2x. 얘는 이렇게 분배하면 4x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3ky, 3y가 이리 갑니다. 5y는 이리 가고 k는 이리 갈 테니까 플러스 1, 3은 이리 가겠죠. 자, k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두 개, 2x 플러스 3y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얘는 마이너스 3. 위식에 두 배 하죠.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y가 남고 얘는 1이 되겠죠. y를 집어넣어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럼 2x가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y가 1인 거니까 이걸 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이 마이너스 1,1은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뜻이죠. 자,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직선의 방정식 문제 있잖아요. x 1차, y 1차인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 조건에 따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어딘가에 점을 찍고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k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손이 막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주춤주춤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춤주춤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x하고 y 이외의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다 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x, y 이외에 또 다른 미지수가 존재한다면 그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해석해서 다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아셨죠? 이번 문제는 좀 전에 했던 거죠? 이번엔 어떻게 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저기 는영 왼쪽씩 갖다 쓰고 는영 왼쪽씩 갖다 쓴 다음에 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다가 실수 k를 붙여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3,0을 이 직선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3, 6, 마이너스 1 플러스 3, 0 대입하면 5k 0.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 그럼 k값 마이너스 어디다 대입해요? 네.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 얘랑 지워지고 y 2. 네. y는 2. 됐어요? y는 2는 뭐예요? x축 평행한 직선이죠. 여기 있는 거. 이게 y는 2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이 직선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잠깐만, 이게 3,0을 지나지 않잖아. 뭐 잘못 계산했나봐? 좀 찾아줘봐.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뭐야 이거? 얘는 Y에서 온 거 아닐까요? 아니 뭐 비슷하게 해야 돼. 뭐 착각이라도 지금 뭐 전혀 다른데?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아까 여기 썼던 건가 보다. 맞아요. 이거 연습할 때 왜? 네. 아닌데? 우리 이거 푼 거잖아.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위에 있는 거 맞는데. 네? 쌤 위에 있는 거 할 때 막 나눠서 막 이건 여기고 이건 저기.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 2번 문제 풀고 있는 거라. 2번 문제. 두 지선의 교점 2x-3y-1 2x-4y 플러스 1 네, 3,0 3, 0 2, 3, 6, 5 3, 0 대안이가 할 말 때 이거. 네. 아니요. 여기 잘못했네. 이게 5가 아니고 7이네요. 3, 0이면 이게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7분의 5? 네, 이렇게 되네요. 누가 계산 좀 잘못하면 좀 봐줘. 예. 외면할 때가 나중에 골탕 먹이는 건 뭐 하는 거야? 뻔히 잘못 푼 거 알았으면 제발 혼자 희끗희끗거리 웃지 말고 좀 저기 숫자를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심 없는 거야? 아니요. 나 혼자 풀고 있는데 넌 안 보고 있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내 입장엔 둘 다 기분 나쁜 거잖아. 내가 숫자를 잘못 넣었나 안 넣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뭐 저런가 보다 그래도 넘어가는 거는 문제 이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고 그렇다고 쟤 잘못 집어넣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거는 괘씸한 건데. 아니 근데 쌤을 믿은 거죠. 맞죠. 쌤이 틀릴 리가 없잖아. 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사람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마이너스 7분을 대입해요. 자 그리고 나면 남은 건 여기는 뭐 그냥 계산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7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7 곱해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분배될 테고 그럼 14x 마이너스 10x 4x 마이너스 21y 여기는 플러스 20y 마이너스 y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7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교 때 2학년 직선 방식 할 때 여러분 이게 심화 문제라는 개념 이런 거 푼 적 있어요. 그때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직선식이 좀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 두 개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뒤에 있는 그래프는 못 그리죠. 근데 앞에 있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그려봅시다. 앞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y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마이너스 2 여기쯤 x절편이 2 여기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주춤주춤 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y절편도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려니까 기울기도 모르겠고 뒤에는 y절편도 모르다 보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서 그려야 될지가 모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좀 애매해서 이런 케이스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껴있으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그럼 m에 대한 항등식 m으로 묶어요. 그럼 x-4 얘는 m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렇게 따라서 4,6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4,6이면 너무 그림 크게 그렸나 보다. 좀 줄일게요. 그래도 너무 큰데? 4, 이걸 찍으면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고 이게 저거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4,6을 찍으면 대충 한 여기쯤 된다 칩시다. 이 점을 지나며 이 직선은 y는 mx-4m 플러스 6인데 m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죠. m이 x 앞에는 계속 기울기니까. 네. 그럼 네. 근데 y절편이 왜 마이너스 2예요? x가 0일 때 y 값 구한 게 y절편이잖아요. y절편 2 아니에요 그럼? 네. 근데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저 그래프 저렇게 나왔는데. 아 우습다. 우습다. 실수 2번 했을 때 있지. 우스워. 이 정도 그럼 잠깐만. 아니지? 이 y절편이 이고 x절편은 둘 다 이네?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정신 차릴게요. 자, 4,6이면 뭐 한 여기쯤을 지나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이 직선과 1,4분면에서 만나려면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1,4분면에 딱 만나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는 방향만 그리지 말고 그 방향의 이제 구간을 이제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렇게 되면 1,4분면에서 이 흰색 직선과 만나는데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계속 1,4분면에서 만나다가 이 점을 밟았을 때는 1,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x축에서 만나잖아요. x축은 4분면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로 직선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찮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범위가 여기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이를 움직여야 이 직선과 1,4분면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기울기 m값과 여기 기울기 m값은 둘 다 누가 봐도 양수값이죠. 근데 얘가 좀 더 y축에 가까우니까 이거를 m1, 얘를 m2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구하는 기울기 m의 값은 m2보다는 커야 돼요. 하지만 m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y축 좀 더 가까운 양수, 더 큰 값, x축에 더 가까운 양수, 더 작은 값. 그럼 내가 구하는 기울기 m의 범위는 얘보다는 크지만 얘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m1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 저거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이 누굴 지나갔을 때 기울기 m1의 값을 갖게 되냐면 이 점을 통과했을 때죠. 2,0을 지나갔을 때 2m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은 0. 2m이 6, m의 값은 3.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직선이 이번엔 얘를 통과했을 때는 누굴 지나가죠? 이 점. 0,2를 통과할 때 여기다 0,2를 대입해요.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m 플러스 6. 0. 그럼 4의 값이 4니까 m의 값은 1.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가 이 직선과 1,4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만약에 1,4분면이 아니고 여기를 점 A라고 하고 이거 점 B라고 합시다. 선분 AB랑 만난다. 그럼 그때는 뭐가 달라지죠? (1,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선분 AB랑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뭐가 달라져요? 등호가 보죠. 저기 알면 좀 빨리빨리 대답해주면 안 될까? 아는데 굳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시는 거는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주인공병 있으신가? 뒤늦게 출연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잠깐만 남아있는 문장 봅시다. 수직. 잠시만. 알바? 이걸 진짜. 자, 봐. 평행은 중1 때 배웠기 때문에, 중2 때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죠.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는 같되 y절편이 다르다. 이 1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 이 개념인 거고, 남은 건 이제 뭐만 알면 되면 수직만 알면 되거든요. 어차피 근데 수직은 증명을 따로 하기는 좀 이것도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막 꼭 알아야 되는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기울기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도 유독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기울기 값이 m이고 이 기울기 값이 m'이라고 합시다.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와 여기 있는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능에도 나옵니다. 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수직관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함수식이 아니고 이제 1차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처럼. 위에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고요. 둘이 평행관계다. 그러면 위아래 이렇게 쓴 상태에서 둘이 평행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 계수분의 y 계수의 비율은 같대.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평행. 상수의 비율까지 같으면 일치.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쪽이에요. 만약 두 직선이 이렇게 1차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어요. 얘. 프라임 기호 붙인 거는 그냥 어떤 규칙성이나 통일성을 두기 위한 거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수직 관계가 되려면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 있죠? 그 계수를 곱한 것 플러스 여기 있는 y 앞에 있는 계수를 곱한 것, 걔네들이 더하면 0. 이게 수직 관계입니다. 근데 이건 좀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관계식을 y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는 y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위는 직선이고 아래는 1차 함수 형태죠. 근데 좀 전에 1차 함수 형태에서 두 직선이 수직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배웠었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b'분의 a'이 밑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b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걸 1로 곱한 다음에 이항을 시키면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1차 함수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개념을 방정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핵심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두 점과, 이게 평행은 안 합니다. 평행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생략하고요. 수직관계, 이 직선과 이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럼 내분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2대1 내분점 구할 수 있죠? 그럼 내분점이 그냥 x1, y1을 구해줬다 칩시다. 근데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직선에, 내가 구하는 직선이 수직관계랍니다. 그럼 이 식을 y로 정리하는 게 좀 나아요.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방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쓰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1차 함수를 바꿔놔야 기울기를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고, 양변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저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인 동시에 부호가 반대인 반수가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고, 곱해서 1이 된다는 뜻은 역수라는 뜻이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저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3. 그럼 다 됐죠. y에서 y좌표 구한 내분점의 좌표 빼주고 3 가로 x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평행하도록, 평행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요. 수직관계가 되도록, 수직관계 모양을 봐야 돼.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네. 이건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때 수직이 성립하려면 계수들 있죠. x 계수들, 여기 x 계수 a, 여기 x 계수 a-2,
걔끼리 곱한 값과 그 다음에 y계수끼리 곱한 값, 여기 y계수 a 플러스 2, 여기 y계수 마이너스 3, 걔네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이 0이 된다. 이때부터는 2차 방식 푸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은 5. 아주 쉽죠?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죠. 여기 점 a가 있고 0,4, 여기 점 b가 있다고 칩시다. 3,1. 그러니까 두 점은 있는 선분이 있죠. 근데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수직 이등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의 위치 관계가 수직인 건 당연하고 이등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선분 AB, 이걸 내가 구하는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직선 L과 선분 AB의 위치 관계는 수직. 네가 좋아하는 기호. 두 번째, 여기 있는 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M은 선분 AB의 뭐가 되나요? 중점이죠. 선분 AB의 중점인 M을 누가 지나요? 직선 L이 지납니다. 그럼 위에는 이걸 통해서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직선 L이 지나는 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배우는 직선식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기울기랑 한 점을 할 때 직선식 구하는 것.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선분 AB의 기울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3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 L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1.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얘랑 얘랑의 중점 좌표 M이라고 한다면 그 M의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2분의 3,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2분의 5. 그럼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건요, y-2분의 5는 기울기 1 가로 x에서 x값 빼주시고, 이거 정리하시면 정답. 됐죠? 그럼 1차 함수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방정식 써야 됩니까?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쓰세요. 둘 다 답이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이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자, 세 개의 직선을 그리는데 삼각형이 안 그려지는 거, 중학교 때 이거 심화 문제 풀 때 진짜 푼 적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때 심화 문제 다들 한 번씩 풀어보셨잖아요. 근데 중2 때 이 문제 푼 적이 있어요. 그치, 강서연? 네. 푼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 개의 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안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렇게 직선 그리고 직선 그리고 직선 그리면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세 직선을 그리면 안 나오죠? 첫 번째, 세 직선이 모두 평행. 그럼 삼각형이 안 그려지죠. 두 번째, 세 개까지는 아니어도 돼. 두 개 평행, 나머지 하나 안 평행.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하나가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하나가 지나갈 때. 그럼 삼각형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1번은 문제 조건상 성립하지 않겠죠. 1번은 세 개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벌써 얘네들이 기울기가 틀려. 얘네 기울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처음부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2번,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평행, 하나는 안 평행. 근데 얘가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으로 본다면 어차피 1번과 2번은 평행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1번과 3번이거나 아니면 2번과 3번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1번과 3번 평행, 아니면 2번과 3번 평행해요. 그럼 1번과 3번이 평행하는 위치 관계가 되려면 좀 써봅시다. x-y는 0, 그 다음에 2x-ay-10은 0. 10은 1로 넘길까요? 이렇게. 그럼 평행관계 이렇게 놓죠. 위아래 바꿔서 상관없다.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평행. 따라서 a값은 2가 돼요. 두 번째, 2번과 3번의 직선이 평행. 2번 직선 x 플러스 1차 함수를 바꿔도 괜찮다? 그냥 선생님 바꾸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지. 여러분이 1차 함수를 바꿔놓고
기울기만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2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2랑 같으면 평행. 어차피 상수는 얘랑 값이 다르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럼 이렇게 곱한 값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일단 두 개의 직선과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관계로 봤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주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 답. 마지막 하나. 두 개의 직선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다 보면 되겠죠? 그럼 1번, 2번 연립합니다. x는 y랑 같고 이걸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요. 그러면 x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 여기서 x값은 1이 나오면 y값도 둘 다 똑같으니까 1이겠죠? 그럼 1,1이라는 점의 좌표를 3번이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